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는 12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승격이 되죠. 질병관리청의 초대청장으로 누구나 다 아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내정됐습니다. 이분이 아니면 누가 할까 싶은 당연한 인사죠.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한 단계 승격이 되는 만큼 코로나19 관리에 더욱 힘을 써주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전공의들은 업무에 복귀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파업을 이어가게 되는 걸까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요. 현재 새로운 대전협 비대위는 전임 비대위가 전공의 업무 복귀를 결정한 데 반발하고 있는데요. 전공의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집단 휴진에 들어가는 불상사는 없어야 할 텐데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구제 불가 견해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잠시 후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영림 모델 손예진입니다.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림도어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회사가 키친바스도 잘한다는 거. 이제 인테리어 하면 도어, 키친바스 모두 잘하는 영림이죠. 영림을 만나면 공간이 예술이 된다. 영림 키친바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특성화고 졸업 후 바로 취업했지만 학업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나이는 먹는데 실력은 제자리 같아 불안하더라고요. 직장인을 위한 일학습 병행 대학 입시 제도. 전국 23개 4년제 대학에 참여하고 서류 전형 등으로 지원 가능하니까 검색창에 라이프 사업 대학. 마운티아 윤계상입니다.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추운 계절. 옷 고를 때마다 어려우시죠? 그렇다고 이 좋은 계절을 마다할 수 없죠. 아침 저녁 쌀쌀할 때마다, 가볍고 부드러운 옷이 필요할 때마다 마운티아 플리스. 그럼 나가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운티아.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가 역대 가장 많은 추경 예산을 꾸렸다는데요. 어느 곳에 쓰이는 예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시 기획예산실의 김화숙 예산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0주년,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이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따라잡기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역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준비된 시간은 평소보다 더 적어서요. 네네, 오늘 빠르게 그 해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얘기 간단히 좀 해보고 네네. 그다음에 추미애 논란, 의료계 문제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기국회 지난주 딱 화요일에 시작이 됐죠. 지금 네네. 진행 중인데 4차 추경 또 2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방식이 공식화됐는데 그런데 좀 이번에는 지난 1차 때와는 좀 다르게 여야 간의 이견은 별로 없었는데 오히려 여당 내에서 신경전. 그래서 차기 대선 주자죠. 이재명, 이낙연의 어떤 대결로 보는 그런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예, 예. 왜냐하면 정책적인 부분을 지금 정치적으로 이슈 파이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보시면은 이 과거에는 이 진보는 보편, 뭐 보수는 선별. 예. 이게 좀 명확한 이 복지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여야 간에는 지도부들을 보면 다 선별적으로 지원하자. 이렇게 의견이 수렴이 됐습니다. 예. 당정청 회의에서 지난 일요일에 당도 이낙연 이제 신임 당대표 체제에서 선별을 주장했고 예. 정부는 워낙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보편은 어렵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예. 그리고 청와대는 이제 이 당정에 힘을 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 국민을 주장하는 의견도 일리는 있지만 재정의 한계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봉합에 또 나선 입장이었어요. 지난 일요일 새벽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SNS에 남긴 글이 문제였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내용인데 이건 이제 젊은 부부가 결혼 반지를 팔아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네, 예.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국민에게 미안하다라는 글을 쓰면서 끝에 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내 눈에는 뻔히 보인다. 이렇게 쓴 거예요. 예. 요게 좀 야당 성향의 정치인이 써도 정권에 대한 직격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 이재명 지사가 좀 이제 센 표현을 썼고 이게 뭐 바로 다음 날 일요일 날 오전부터 이제 언론에 인용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별 과정에서 어떤 좀 불공정함, 불평등함 이런 게 눈에 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각지대를 다 메우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국민에게 다 주면 가장 안전하죠. 예. 그리고 불만이 그래도 나오죠. 나라 돈을 함부로 쓰느냐 이런 또 비판이 나오게 마련인데 그렇습니다. 불만이 가장 적고요. 뭐 70%를 끊던 50%를 끊던 90%를 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못 받은 쪽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선별은 완벽하기가 어렵고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은 남게 돼 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소득으로 끊지 않습니다. 매출로 끊는 걸로 돼 있죠. 예. 그런데 매출도 증빙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받은 업종을 일괄로 준다. 추석 전에 빠른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PC방, 노래방, 요식업 그냥 다 주는 겁니다. 일단.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국민 가구당 전체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번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업종별로 나눠준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선별이냐, 뭐 보편이냐, 맞춤형이냐 이 정답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 해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정책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어디가 발생할 수 있고 어디를 메우자.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는 올해 새로 창업한 사람들은 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예산이 떨어졌다는 입증이 어렵지 않은가. 작년 실적이 없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이제 배려해야 한다. 근데 이것도 업종으로 보면 올해 창업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하면 커버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여권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권 일종의 신경전.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진 않았지만 신동근 최고위원이 나섰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그 글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이제 게임은 끝났는데 왜 자꾸 집착하시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 그 신동근 의원이 이낙연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의원이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그건 아니고. 네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낙연 당대표 체제의 지도부에 있는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이 보조를 같이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렇겠네요. 예. 네. 어쨌든 이런 갈등이 좀 반복되는 건 안타까움이 큽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7조 규모잖아요. 선별을 정말 어렵고 어렵게 선별해서 그래도 욕먹을 7조를 투입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어제 또 전문가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걸 2배로 해서 14조 원 규모로 해서 전 국민에게 줘도 이 재정이 7조 원이 투입이 되지만 국가 채무 비율은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늘 수가 더 늘지 않는다. 왜냐? GDP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워요. 예. 1차 때에 준해서 이 10조 원 정도면 전 국민에게 한 30만 원 내외
조금 이제 평균으로 본다면 20만 원 내외. 그렇죠. 그렇다면 1차 때 우리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끊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사하게 줄 수 있습니다. 조금 덜 주겠지만.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힘든 건 힘든 거기 때문에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도 별도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들은 또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준하게 적용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지금 2차 지원금은 사실은 1차 지원금과 같은 개념의 지원금이 아닙니다. 그렇죠. 국민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예. 힘든 쪽에 이제 쏟아붓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게 긴급재난 보편적 긴급재난 지원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네. 이제 업종에 대한 이제 경제 그 회생 입장에서의 지원금이 되기 때문에 기존으로 친다면 뭐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이제 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은 사실은 국민 지원은 이번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이낙연 대표 취임 후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그 분위기가 워낙 훈훈해서 맞습니다. 좀 여야 협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복병이 등장한 게 이게 네네.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이 논란 이게 벌써 이제 몇 달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 기억으로 한 7, 8개월 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좀, 조금 복잡해요. 뭐, 무릎 수술이 어떻고, 뭐, 병간이, 연차 휴관이 청탁이다, 아니다, 뭐, 얘기가 많은데, 정말 간단히 큰 핵심만 좀,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지금 이틀 사이에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지난하게 이루어졌던 8개월 동안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하는 것은, 2017년 군복무를 하던 아들이 그 미군 부대 카투사였었는데요. 예. 이 1차 병가를 받아 나와서 무릎 수술을 한 거는 사실이고 2차 병가를 연장을 해서 실밥도 뽑고 집에서 뭐 왕진 소독을 했다 이런 건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미복귀했는데 휴가로 이거 편법 처리해 준 거 아니냐 이 논란이에요. 나중에 이제 휴가를 4일을 써서 이게 이제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이제 약간 추미애 장관이 난감해진 게 보좌관이 연락했죠 했는데 보좌관이 왜 개인 가정사에 연락을 하느냐. 근데 보좌관이 연락한 것으로 지금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됐고요. 다만 이제 외압은 없었다. 민원 때문에 전화했다. 그러면 이제 애초에 보좌관 전화한 일이 없다고 하는 걸 보좌관이 이제 그 일을 좀 대행해줬다. 이렇게 설명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게 한 번에 거짓말이 지금 된 상황인데. 그렇네요. 여기서 추가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야당 그리고 국민의힘에 신원식 의원이 또 녹취를 하나 추가 공개했는데 이건 다른 건입니다. 어떤 의정부 부대에 배치된 이 아들 서 씨를 서울 용산 부대로 옮겨달라고 청탁한 정황이 나온 거예요. 누가요? 누가 저 추미애 장관이 아니면 그 보좌진? 추미애 장관 측에서. 예. 근데 추미애 장관 측인데 이 전직 대령 인사권자라고 이야기한 인물은 녹취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추 장관은 직접 거론하진 않아요. 이 부대를 이동해달라. 서울 용산이 이제 카투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대죠. 아무래도 서울 한복판에 있으니까. 근데 이 아들은 서울 용산으로 가진 못했어요. 의정부에서 복무를 했고. 그런데 이 대령의 이야기는 그래서 내가 가족을 불러서 여기서 가족이라 하면 지금 이 서 씨의 아버지 추 장관의 두 분이죠. 송모 교수와 그 할머니를 불러서 교육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청탁은 안 된다는 그런 교육을 했다. 가족에게 이런 청탁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고 거절을 했고 오히려 이제 훈계를 했다라는 내용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면은 실패는 했지만 부대에 옮겨달라는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청탁이긴 하잖아요. 청탁. 그리고 또 다른 게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송 장관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장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카투사 60명을 통역병으로 선발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추 장관 아들이 좀 뽑힐 수 있는지 절차와 방식을 알아보는 문의 전화가 당시 민주당 대표실에서 국방부 장관실로 전화가 걸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이건 무작위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공정하다. 그리고 이 아들은 추첨에서 탈락했다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절차를 문의한 거냐. 이 여당 대표실에서 국방부 장관실까지 전화할 정도면 이것도 이제 통역
병으로 좀 뽑아달라는 취지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해석의 여지가 남는데 그렇네요. 송 장관은 당시에 몰랐고 최근에 알았는데 윗선에서 그걸 이제 잘랐다고 최근에 전해 들었다. 이 두 건이 지금 국민권익위가 예. 이해충돌 상황인지를 검토하겠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미복귀 문제는 별개로 부대에 옮기는 문제, 평창 동계올림픽의 통역병으로 또 뽑힐 수 있는지의 문제, 여기에 더해서 지금 야당은 이 추 장관의 이제 이 아시리안자 딸 문제, 프랑스의 비자를 좀 이제 얻어달라는 이야기를 이것도 청탁성 외교부에 했다. 사실 외국에 뭐 유학 가거나 여행 갈 때 비자는 우리가 그 나라의 대사관에 신청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외교부에 이걸 문의했다면 또 공조직을 이제 사적으로 이용한 게 되는 거잖아요. 또 딸의 유학 비자 건까지 또 이렇게 나왔군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 우르르 터지면서 장관이 상당히 좀 곤혹한 상황에 처했고요. 어쨌든 이게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주 중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너무 피곤해 하셔가지고 이거 좀 하루라도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론은 정리가. 두 개입니다. 이게 엄마 찬스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그렇죠. 엄마 찬스 아니냐. 중심으로 있는 거고요. 예. 또 여당에서는 아니 이게 추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당시 여당 대표가 정말 이걸 청탁을 했다면 이게 안 이루어졌을까? 그렇죠. 적어도 통역병이나 부대 이전이나 뭐 비자 취득이나 이런 게 쉽게 되지 않았을까? 다 실패했는데 단순 문의일 수 있다라고 또 보는 시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전공의들의 문제. 이 전공의가 지금 일단은 복귀를 한 거죠, 현장. 복귀를 했는데. 다수했고 안한 학교 대학병원도 있는데요. 안한 학교도 있고 투표도 하고 있고 이제 점차적으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전공의는 일단 뭐 그렇게 됐고 지금 의대생 문제가 또 불거졌어요. 국가시험을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응시한 그 대학생들의 16%인가요? 그거밖에 안 된다면서요? 13%요. 14%. 오늘부터 실기시험이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됐고. 응시한 사람들은 11월 20일까지 시험을 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이제 이 자격시험은 다 치고 의사가 된 선배들이죠. 전공의들이 자 우리 의대생들이 우리와 함께 공동행동을 하다가 자격시험을 못 치르는 불이익을 당하게 됐는데 우리는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지만 이 의대생들의 시험을 구제해달라. 2주 안에 정부가 구제책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장형투쟁하겠다. 근데 지금 정부는 지금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입장이? 안 된다고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정부가 그냥 된다는 게 아니고 시험을 칠 당사자는 전공의가 아니고 의대생들이잖아요. 의대협에서는 응시 거부를 결의를 하고 있어요. 시험 칠 학생들이 시험을 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참 뭐 오늘 나온 여러 보도 중에 국시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국가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이 기회는 줄 수 있다. 지금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가 예정된 시험이기 때문에 국가고시를 치고 추가 응시를 정부가 허락해서 받아준다면 11월 말에 재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의대생들이 응시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먼저. 그렇죠. 이 시험 칠 학생들이 시험을 치겠습니다. 저희가 타이밍을 좀 놓쳐서 1년의 불이익을 받게 됐는데 이건 좀 안타까우니 저희도 학업 현장으로 돌아갈 테니 선처해 주십시오 해야 나라가 검토를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정말 뭐 조건을 좀 달아서라도 뭐 반송문을 쓰라든가 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국립의대 학생들이 학생들은 학업 현장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호소문을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대생의 태도가 첫 번째예요. 그렇군요. 응시를 결의해야죠. 응시 거부가 일단 정부 입장은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시험 받아주겠다. 저는 구제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국민청원은 또 이거 받아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형평성의 다른 문제. 고시생들은 또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민청원 50만 명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의대생들이 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고 실질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로 보여지네요.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평론가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의 태풍에 지금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은데 이게 집단 간의 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청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유일무이 경북 단 하나뿐인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가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가장 신선한 장보기는 온라인 경북 농식품 산업대전. 24시간 오픈 슬기로운 집밥 생활은 온라인 경북 농식품 산업대전. 9월 11일부터 30일까지 사이소 11번가 ssg.com 쿠팡에서 우수한 경북 농식품을 만나보세요. 쿠폰 선물도 놓치지 마세요. 추석 선물도 고민 끝.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7분 4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안동시가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는데요. 어느 곳에 쓰일 예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시 기획예산실에 김화숙 예산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김화숙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동시청 예산팀장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4차 추경 준비하고 있는데 안동시에서도 2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을 했네요. 모두 850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 자, 어떤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안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이번에 저희가 2020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예. 규모는 1조 4,100억 원으로 기정 예산 1조 3,250억 원 대비 6.4%인 85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 이번 추경 예산은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행복 안동 건설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편성했는데요. 예. 올여름 유례 없는 최장기 장마로 인한 수해 복구, 또 지난 4월에 발생한 대형 산불 복구, 또 성립전 예산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그리고 향후 예기치 못한 재난 대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예. 예, 예산액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난 7월에서 8월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 수해 복구를 위해 51억 원을 편성했고요. 또 4월에 발생한 안동 대형 산불 복구 사업에 15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상반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성립 전 예산으로 적기 사용한 560억 원을 반영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와 또 태풍 등 재해재난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6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다 이제 재난 대응 관련 예산이군요. 그러니까 수해 복구, 산불 복구, 코로나 대응까지. 예. 자, 이 밖에 또 다른 예산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먼저 이제 코로나19로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라든지 시민체전 같은 크고 작은 행사와 축제가 많이 취소가 됐는데요. 예. 취소된 행사 축제 예산과 또 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240억 원을 감액하는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가용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잠깐만요. 이번 추경 예산이 850억 원 중에 네. 이 중에 이제 세출 구조 조정을 해서 240억 원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예. 그 가용 재원 확보해서 이제 그 코로나19로 위축된 체육, 문화, 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해서 50억 6천만 원을 편성했고요. 예. 그리고 또 아울러 이상기후로 시름에 빠진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농축산업 관련 예산도 편성했는데요. 4월 조원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해서 약 4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안동시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포함하여 3억 2천만 원을 편성했고요. 예. 그리고 이 밖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라든지 또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 등 긴급 현안 해소를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 밖에 다른 예산도 많이 있고. 그러면 지금 전체 850억 원 규모 추경 예산안 중에 이제 세출 구조 조정, 그러니까 예산을 좀 조정한 거죠. 이거를 이제 그렇습니다. 240억 원 조정 편성을 했다 그랬는데 네. 나머지는 그럼 어디서 가져온 거죠? 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방채는 없고요. 예. 이번에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전국적으로 교부세가 일부 삭감이 좀 됐는데요. 예. 교부세도 삭감이 되고 세외 수입도 삭감이 됐지만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국비가 이제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코로나나 대형 산불로 인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인 규모가 그렇게 좀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85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안에는 국비가 내려온 게 이게 또 많이 반영이 된 거군요. 국비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예. 그래도. 예. 자, 이렇게 뭐 앞으로 이제 집행만 제대로 잘 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추경 예산안 편성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재정 건전성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 중앙 정부에서도 재정 건전성 갖고 하도 지금 말이 많은데 우리 안동만 따로 놓고 보자고요. 안동의 경우는 재정 건전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정 건전성은 그 채무가 전체 경제 규모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예. 지방재정법 제55조에 근거한 재정 건전성 지표는 4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는 이제 현재 이 지표들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체적으로 예. 괜찮다. 예, 건전성이.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건전성 판단 기준 이외에 그 시민들께서 주로 관심을 가지시는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가 있습니다. 예. 먼저 이제 재정 자립도는 예산 총액에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 같은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고요. 그리고 자체 재원의 지방 교부세와 조정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 자주도인데 이번 2회 추경 예산을 포함하면은 재정 자립도는 9.7%고 재정 자주도는 52.6%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재정 자립도가 사실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뭐 코로나19 영향이라든지 해서 이제 글로벌 경제도 둔화되고 국내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시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 이게 약간 좀 아이러니 같기도 합니다. 이 재정 자립도가 뭐 대략적으로 이제 10% 정도 되는 건데 안동시 같은 경우. 그런데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말씀드렸지만 재정 자립도는 전체 이제 예산 총액에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고요. 그 재정 자주도는 거기에 이제 자체 재원의 교부세와 조정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 같으면은 특정 목적에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군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지만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은 시군에서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재정 건전성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재정 자주도가 높은 편입니다. 사실 이 재정 자립도 뭐 안동 같은 경우 10% 정도인데 네. 사실 서울, 경기 이쪽 수도권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방은 대부분 다 재정 자립도가 이 정도 수준이죠?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 더 열악한 데도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럼 재정 자주도는 한 50% 수준인데 그럼 예. 나머지 그 재정은 어디서 이제 메우는 겁니까? 다 뭐 국도비 뭐 이런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의존 재원이 많은데 의존 재원 중에서 말씀드린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은 예. 우리 이제 지자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국비나 도비 같은 보조금은 특정 목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가용 재원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은 전체 규모에는 예.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는 예. 사업입니다. 우리 왜 예산입니다. 1인당 채무액 이런 수치도 있잖아요. 근데 안동시 같은 경우는 1인당 채무액이 제로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산을 이제 편성할 때 그 세입보다 세출이 많으면 가용 재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우리 시 같으면 좀 전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용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제 보통 교부세 확보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교부세 같으면은 우리 시 재정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부세라면은 알기 쉽게 그냥 국가에서 그냥 내려주는 돈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냥 쉽게.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올해 같으면은 보통 교부세가 당초 확보한 금액이 5,187억 원이거든요. 예. 그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요?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 중에 가장 많이 확보했군요. 예. 그리고요. 예, 그리고 저희 시 같으면 이제 국도비 확보에도 신경을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국도비 같으면은 이제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비로만 충당해야 되는 사업을 국도비를 이제 확보함으로써 시비 부담을 더는 방법이거든요. 예,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제2회 추경을 포함하면 전체 예산액에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액의 기준으로 했을 때 40.5% 약 5,143억 정도가 됩니다. 상당하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저 안동시 예산 전체 큰 틀에서 보자면 국도비가 한 40% 정도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보통 교부세가 뭐 한 40% 정도? 40% 좀 넘게 정도 되는 거고. 예. 그냥 우리 안동시 자체 세입으로 한 10% 정도 되는 거고. 좀 적습니다. 예,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재정 자립도가 그러니까요. 좀 낮게 수치가 낮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다 돼서요, 팀장님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마무리 말씀 간단히 좀 듣고 끝내겠습니다. 예. 먼저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 중인 코로나19 그리고 또 대형 산불 그리고 이제 유례 없는 긴 장마가 계속되는데 또 이번 주에 태풍까지 있었습니다. 지친 시민들께 위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이 코로나를 뭐 완벽하게 극복할 수도 없고 또 침체된 지역 경제를 일시에 살리기도 한계가 있겠지만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었고요.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 지방 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안동시 기획예산실의 김화숙 예산팀장이었습니다. 예,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한 40초 정도 전해주세요. 네, 지금 우리나라 높은 상공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차가운 공기가 머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퇴근길에도 공기가 선선한데요. 특히 내일은 새벽부터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내일은 비가 내립니다. 대부분 지방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10에서 많게는 60mm의 요란한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비는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지겠고 동해안 지역에서 머무는 시간은 그리 길진 않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간간히 해도 드러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17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6도 높은 26도, 체감온도는 27.5도, 습도는 60%입니다. 날씨였습니다.